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3% 하락, 우리 야간 선물은 0.85포인트 올라서 360.9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어제와 같이 하루 종일 눌러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하락장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장은 특히나 어제와 다른 점은 갭 하락이 크게 발생했다는 점. 그래서 5월 24일과 유사한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다가 막판에 좀 더 빠지고 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2% 정도까지 근접했었고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지지받은 자리를 보면은 좀 절묘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막판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382 지금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피보나치 조정대의 38.2%를 끝내 지지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장전부터 말씀드렸던 오늘 하단부 최하단부는 359.8이었는데 장중에 막판에 조금 언더로 움직였다가 그걸 결국 회복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결국에는 지켜내고 끝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하락세의 포인트는 수급에서 나타난 거죠.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만기 수급이 일단 1순위로 놓고 선물과 대등한 위치에서 놓고 봐야 됩니다. 공동 1순위로 선물과 위클리 옵션 방향이 동일하면 그 방향대로 힘을 계속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다시피 선물 추이가 외국인들이 오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2시까지 거의 굴곡이 살짝 여기 10시 한번 나타난 거 말고는 계속 우하향이었죠. 그리고 10시에 나타났을 때도 수급의 추세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급반등을 줬던 때 지난주에 3번 정도의 급반등이 나왔었죠. 오전에 2번, 오후에 하루 한 차례에서 3일 정도의 대 전환이 한번 일어났었던 때 굉장히 큰 이변이 발생했는데 오늘 개인들은 끝까지 그 이변을 기다리면서 그때 지난주에는 살려줬는데 하는 식으로 오늘 끝까지 꾹꾹 선물을 매수하고 위클리 콜옵션을 물타기 하면서 끝까지 버틴 모습에 시장은 뒤집어질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10시 때 잠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있었는데 제가 파생반에서도 오늘 하락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요때 반등 일단 진정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여기는 다 저항대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요 구간 오늘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거래됐던 요 자리와 그 다음에 363.7이라는 강한 저항대 부근이 위에 놓여져 있다. 물론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지는 못했고 오늘 고가가 해봐야 363포인트 좀 넘어가는 수준이었죠. 가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저항벽에 도달도 못했을 정도로, 그리고 내려오는 이평선 라인에 마지막이나 돼서야 겨우 만날 정도로 오늘 힘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걸 뜻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롱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최종적인 라인에서 롱으로 접근한다고 쳐도 짧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라인을 지지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1차 지지 라인을 361. 몇이었죠? 오늘 아침에 장전에 적어드린 361.2 라인이네요. 오늘 그 자리 실제로는 360.95였나요? 950인가 그 정도에서 지지 받았죠? 살짝 더 언더 이탈해서 언더 이탈하는 게 나올수록 좀 더 약한 장이 듭니다. 항상 어떤 특정 제가 라인을 잡아드린 자리보다 조금 더 진행되는 느낌이 강하면 오늘 시장은 그쪽 힘이 더 작용하고 있구나. 반대로 덜 오는 날이었으면 오늘은 그래도 방어가 되고 있구나. 힘의 크기를 조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차 지지도 처음에 지지 받다가 조금 더 살짝 언더를 줬죠. 미세하게. 그래서 오늘은 하방 압력이 좀 더 있는 날이구나. 저항대에 도달도 못하는구나. 아침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이 매물벽을 통과조차 못하는구나. 당연히 숨죽이면서 시장의 수급을
살피면서 수급이 돌아서지 못하네, 지난주에 보여줬던 것처럼 급격한 반전은 없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야 합니다. 359.85를 8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최하단부 359.8 언더가 나왔네. 오늘 시장은 약한데 2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정도. 시간도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끝까지 가기보다 보통 우리는 살짝이라도 밑꼬리를 달아주는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급의 변화도 좀 보셨어야 되고, 개인들이 이제 끝까지 버텼던 콜옵션이 살짝 이제 정리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런 수급의 흐름, 수급의 일일 변화, 장중 변화를 주목해 보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개인들 풋옵션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파생반이든 구독자방이든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는데, 장중에 이 풋옵션 47억, 이 어떤 구간에 47억이 있었냐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들의 풋매도 포지션, 제가 어제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큰 하락에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요게 대부분 이제 풋매도잖아요. 풋매도 포지션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죠. 이제 그 손실이 발생하니까 개인들은 허겁지겁 매수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하는 거죠. 손실 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풋옵션 일부의 움직임은 마이너스 700%까지 갔어요. 그러면 콜옵션이 그러면 이제 매도 포지션 풋옵션이 700%까지 갔어요. 그러면 풋옵션 매도자들은 최대 마이너스 700%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극단적으로 베팅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자리를 대략적으로 한 200%에서 마이너스 300% 정도를 보통 겪게 될 겁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그러면 겁이 나죠. 내가 마이너스 10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매도자들은, 옵션 매도자들은. 그래서 손절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수준이고요. 워낙 풋매도가 많아서 오늘 아주 극히 일부만 환매수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세에는 영향이 없는 풋옵션 매수자였다. 지난주에는 언제였어요? 그 급격하게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5월 27일에 왕개미 풋옵션 등장 기억나시죠? 왕개미 풋옵션이 40억이 등장한 거랑 지금이랑은 분명히 같은 숫자인데 왜 그러냐. 근데 그 당시에 콜옵션이 더 많기도 했고요. 오늘 이 풋옵션은 그 왕개미 스타일이 아니었던, 그거는 풋옵션 매수 베팅이 강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매도 포지션의 축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할 만한 영상을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공유를 드렸었죠. 자, 유튜브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이렇게 하세요. 박중사 16년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요 파란 화면의 영상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이후 16년간 수많은 하락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개인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이 풋옵션 대량 매수 구간의 증시는 어떻게 그 이후에 움직였는지 16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영상입니다. 이걸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이 언제 다 포기하고 떠나는지, 그런 풋옵션 쪽에서, 풋옵션 매도 쪽에서 떠나는지에 대한 지점을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일단 이 반등 구간이 대세를 바꿀 수 없다 정도의 힘,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시기에 요렇게 이제 파생반 회원님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0시 15분이죠. 10시 15분에 348만원 수익인증을 올려주셨을 당시 제가 밑에다가 16분에 뭐라고 써드렸습니까? 오늘 16분이면 여기에요. 자, 이 지점 반등하던 구간입니다. 전체적인 힘 뒤집기 어렵습니다. 반등시 저항 구간 오름숏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항 구간, 여기 저항 구간 말씀드리고 올랐으면은 숏 포지션 잡는 게 유리하다. 이거 전체적으로 힘 뒤집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생반의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과 전략들을 시간대별로 잘 활용하신다면 크게 충격을 겪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을 잘 이용하고 대중들의 모습처럼 오늘 같은 날 하루 종일 콜옵션을 물타고, 어제 같은 날 하루 종일 콜옵션을 물타고, 하루 종일 떨어지는 날 하루 종일 콜옵션만 물타기 하는 게 대부분의 대중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특히나 지난번에
이런 꼬리를 크게 달아주는 이변을 몇 번씩 보여주면서 개인들은 학습이 돼 있죠. 세뇌가 돼 버렸죠. 순간적으로 이틀 밑꼬리 아침에 빠르게 급락하고 완전히 수급을 뒤집는 그런 모습 하루 보여주고, 그 다음 날도 빠르게 급락했다가 다시 뒤집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날 왕개미 풋옵션 들어온 날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2시 이후에 갑자기 확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개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그때 그렇게 살려줬는데 오늘도 살려주겠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콜옵션 만기 위클리 만기임에도 오늘 휴지가 되는데, 오늘이 끝나면 휴지가 되는 위클리 만기 콜옵션을 가지고 추가라 물타기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2시면 1시면 올려주겠지, 1시면 올려주겠지, 12시면 올려주겠지, 1시면 올려주겠지, 2시면 왕개미 형이 풋옵션에 들어가서 올려주겠지, 외국인들이 올려주겠지, 3시면 올려주겠지, 이런 기대감에 끝까지 버티는 오늘 개인들의 콜옵션, 이런 것들을 포착하셔서 우리는 그쪽으로 같이 대중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게 1원칙.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외국인의 수급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수급 중요하죠. 1순위는 개인 대중과 반대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게 외국인 수급일 경우가 많고, 어떨 때는 금융투자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투신일 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개인들 대중들의 방향과 함께 가지 않는 것. 그러면 승률이 높아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그들이 승리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고전할 수 있습니다만, 100%를 다 먹을 욕심을 버리고 잘 지는 나머지 20%를 잘 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전백승을 노리려다 보면은 무리하게 되고요. 그쵸? 무리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계속 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계속 쫄리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상황을 만들면. 그래서 잘 지는 연습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겨야죠. 근데 개인들 대중들이 이기는 날이 가끔 있다라는 거, 이변이 발생하는 날은 잘 커트하고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크게 승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포인트들 잘 공부해 보시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가 보면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따른 수급이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거, 국채금리 추가 상승에 따른 하락세 가능하다는 거, 환율 추가 상승이 하락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 GDP PC 앞두고 경계감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이슈에 노사 갈등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악재 이슈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소식도 아직 들려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기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등등, 외국인 수급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등등, 수많은 악재,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뒤집었던 74,000원을 오늘 깼다라는 거, 오늘 외국인들이 1000만 주 가까운 매도를 결국 만들어냈죠. 어떤 거? 제가 어제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외국인들의 축소 국면이 시작되었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 56%까지 넘어서면서 무리하게 그동안 매수를 했었고, 이 누적 매수됐던 물량을 축소하는 국면이 될 수 있다. 외국인들은 종합적으로 50%만 위에서 놀면 된다. 위에서 지키기만 하면 된다. 56% 빠질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어느 위치에 팔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반드시 위에서만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서 752, 750, 742, 740, 725, 727 라인이 중요한데, 오늘 단계적으로 보시면 752, 750 올해 내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던 그 자리죠. 그 자리를 어제까지 가까스로 지켰다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거기는 강한 저항이 된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저항 포인트가 나왔죠. 752, 750을 오늘 강한 저항으로 맞이하는 갭 하락 출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740, 742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여기 크게 돌아섰을 때 저점을 찍으면서 방어했던 그 자리죠. 오늘 종가상 500원 더 떨어지면서 이탈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00원을 더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탈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위클리 옵션 만기 전에 74,000으로 가다가 동시효과 때 500원을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위클리 효과가 지난 내일 다시 그 자리를 돌려 세우면 74는 지지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게 뚫려 버린다면 725, 727 라인까지 열어 두셔야 되고, 그 자리는 이때 지지받았던 최종 라인으로 조금 위협적인 형태, 거기가 이탈되면은 장기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7만 원을 깨고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축소 국면과 주가 하락 국면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조정 시작 국면 가능성과 함께 시장이 계속 부담스러웠고요. 뭐 나스닥은 장중에 우리 장시간에 마이너스 0.7%까지 보여주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0.3%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GDP와 PC 결과에 따른 급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느냐, 조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살리느냐, 우리 증시 내일 중요하겠죠.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지 주목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8.2 자리를 지키면서 마감한 그 효과가, 그리고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당일에 매도했던 걸 슬쩍 줄이면서 끝났거든요. 그런 효과가 내일 아침에, 내일 장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반대의 결과라면 무너지기가 쉬운 상태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상황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근에서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얼마였죠? 4천억 정도죠. 9,500억에서 5,500억이니까 한 4천억 정도 3시 이후에 축소했죠. 오늘 매도를 무리하게 했던 것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최근에 누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많을수록 시장의 압박은 거세지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선물을 과연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은 5월 말일이네요. 5월 마지막 날과 6월 초에 해가지고 개인들이 선물 매수분을 축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시간대별 만기 추정 범위 중요했습니다. 오늘 범위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위가 나오지 않고 하단이 한 번도 닫혀지질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반에 367.5 상단만 닫았습니다. 상단만 내려오면서 닫을 가능성 말씀드렸죠. 하단은 아직 다 열려있다. 금융투자가 풋옵션 매도를 늘리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풋옵션 매도를 하면서 하방을 닫아줘야 되는데 시장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풋옵션 자리를 닫지 못하고 있다. 계속 상단만 내려오면서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의점으로,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문이 밑으로 활짝 열려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간다면 문이 닫혀있는 쪽보다 열려있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천천히 문이 열려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미 위로 문을 계속 닫고 앉아 있으니까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죠.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옵션 매수자들은 제가 열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옵션 매도자들은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집을 방어하는 자물쇠가 중요하겠죠. 이 자물쇠가 내 집 문을 잠가놨는데 모든 열쇠에 열리면 안 되겠죠. 특정 우리 집 열쇠에만 문이 열려야겠죠. 그래서 내 집을 방어하는 자물쇠, 즉 옵션 매도자들이 만기 날에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물쇠인 옵션 매도자의 역할, 풋옵션 쪽이 없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런데 자물쇠가 안 잠겨 있어요. 문을 안 닫아놨어도 아무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닫아놓으면 들어갈 확률이 아주 낮은 거고, 거기에 걸맞는 열쇠가 필요하니까, 혹은 그걸 박살을 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런데 자물쇠 없이 문을 열어놨어도 아무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 11시 18분 상동이었고요. 12시 20분 상동이었고요. 그러나 362.5 콜 자리가 닫힐 가능성이 존재하다 해서 1시 29분에 362.5까지 닫으면서 계속 문을 아래로 내려오면서 닫은 날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이 계속 밑으로 이렇게 닫히니까 시장이 하락 압박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셔서 오늘 어떻게든 풋옵션이나 선물 매도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미니 선물 매도 쪽, 선물 매도 쪽, 그다음에 풋옵션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보셨어야 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는 359.93에서 동시효과 진입했고요. 358.70으로 종료했습니다. 360 콜을 비롯한 수많은 콜옵션들이 개인들이 계속 물타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건 다 휴지로 꽝 처리가 됐고요. 360 풋옵션은 0.85로 진입하고 1.30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60 풋옵션은 오늘 저점에서 시작해서 많이 올라갔죠. 그러나 애초에 시작점
시작할 때부터 풋옵션이 약간 고평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움직인 거 대비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폭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위클리 옵션 그렇게 해서 만기 결과 추정을 보면은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양매수 포지션이 녹으면서 44억 손실을 봤고요. 개인들은 콜옵션 포지션이 녹으면서 46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금융투자는 땡큐 하면서 77억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날이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상승에 굉장히 크게 목숨 걸고 방어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안내를 해드렸고요. 장전부터 장 마칠 때까지 하방 압력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도록 어제처럼 오늘도 많이 관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 역대급 정말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거 정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쵸? 오늘 우리 파생반 거의 대박이 난 하루였죠. 최대 하루 1억 2천만 원대 수익을 1억 2,400만 원의 수익까지도 보이죠. 왼쪽에.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쭉 그냥 훑어만 말씀을 드리고요. 훑어서만.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볼만한 게 특히 눈에 띄는 게 요거죠. 5월 2일부터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5월 2일부터 어떻게 됐어요? 5월 30일까지 1,500만원.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자 이번 달 결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중산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결산 충성해 주셔서 한 달에 1,500만원 축하드립니다. 인출 잘하셔서 지키시고 집 반찬이 많이 바뀌시겠는걸요.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거 생략하고 1,300만원 보이고 좀 굵직한 분들만 좀 볼게요. 1,500만원, 1,300만원, 500만원, 880만원, 1억 2,4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등 수많은 인증이 1,488만원도 있고요. 348만원, 530만원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관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해두시고 내공 쌓아두시면 평생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뺏으려고 해도 뺏기지 않을 만큼 실력이 올라가면 이 바닥에서는 사실 양쪽이기 때문에 주식은 상방만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양방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ATM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버스 개인 2일간 5,600만 주 매도했고요.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감 영상에서 이 환율이 장기적 상승 추세를 만드는데 쐐기 형태 보이고 있다. 쐐기 형태 보이면 이게 벗어나는 순간 여기 지지받고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다.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틀어지거나다. 그래서 이쪽으로 환율이 상승하면은 시장은 하락 국면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근데 너무나 그날부터 정직하게 하루 급등에 두 번째 완전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젠 일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뚫어내니까 열린다라는 거. 나중에 시장이 더 압박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면 뭐 미국 지표 발표 등을 통해서 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1,400까지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거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1,400 한 20원에서 4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추세성으로는. 근데 이제 환율은 다른 변수들도 많이 작용하니까 개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3,663억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 누적 매수 4조 원인데요. 4조 원에서 이제 많이 줄었죠. 롤오버 포함 거의 보합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누적 4조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강한 저항대를 딛고 이거 돌파 못하면 상승 없다. 한계가 있다. 이거 돌파를 여기서 갭으로 뛰어넘어야지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머리에 짐을 굉장히 크게 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막혔죠. 결국에는 쌍고점이 형성이 됐죠. 그 당시에 이거 쌍고점 후보가 된다라고 다 말씀드리면서 왔습니다. 마감 영상이라도 꼼꼼하게 보셨던 분들,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여기 쌍고점 될 수 있겠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4조 원이나 매수했는데 줄일 수 있겠다.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6조 원, 여기는 4조 원. 그래서 그 4조 원을 거의 다 줄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매수가 좀 남은 정도라서 이제는 맥주잔이 이렇게 있으면 지난번에는 6조 원, 6조 원이라는 가득 데이터상의 숫자입니다. 6조 원은 그동안 보여준 한 컵의 끝자락이 6조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6조 원의 매수를 다 채웠다가 이걸 다 뱉어냈었죠. 이번에는 4조 원까지 채운 겁니다. 6조 원의 컵에 4조 원만큼만 담은 거예요. 5월 달에. 그러면 이 4조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6조 원으로 더 채울 수도 있을 것이고 돌파하면 더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패하고 4조 원을 먹기 시작합니다. 맥주가 줄어드네요.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바닥 정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바닥이면 이제는 매도 다 한 거 아니에요? 매수로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 아니죠. 이거는 매수컵입니다. 매수컵. 외국인들이 매수컵에 4조 원을 채웠다가 바닥을 보였으니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시 채워넣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얘가 바닥이 드러나면 새로운 컵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컵이요? 매도 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도 컵도 또다시 6조 원을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스위칭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스위칭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외국인은 지금 매수 포지션을 엄청나게 늘렸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이 큽니다. 어떤 쪽에서 선물에서 손실이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선물에서 우리 증시에 선물에서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있다면 한 차례 정도 그 공매도 긴급금지 갑자기 나와가지고 외국인들도 매도 포지션을 잡다가 순간적으로 매수로 나중에 스위칭해가지고 12월 달에 롤오버를 많이 했었죠. 그때가 이제 롤오버를 해서 결국에는 살리긴 했지만 그때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였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매수를 많이 잡고 있다가 지금 손실 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정을 해야죠. 포지션을 지금 중립에 만들었으니까 스위칭을 해버릴 것이냐. 매도 쪽을 늘리겠죠 이제. 그럼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진정시키고 매수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나스닥의 분위기와 접목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될 때고요.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남은 9거래일 동안에 해결이 안 돼서 만기를 맞이하게 되면 롤오버라는 무기를 등장시켜서 또다시 외국인들은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맘먹고 스위칭을 하는 경우 앞으로 최대 6조 원의 선물 매도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장은 이제 사실 웬만한 하락장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숱한 하락장을 보면서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런 수많은 하락장에 지금 이 정도 많이 내려온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내려오는 과정의 중간에 찔끔 내려온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 내려갈 공간도 맘만 먹으면 많습니다. 다만 진정은 될 수 있겠죠. 여기 빗각 추세 지금 이탈했습니다. 이것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결국 빗각 추세를 오늘 이탈해가지고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리꽂으면 공간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보통의 하락은 더 세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맘먹고 또다시 매도 스위칭을 진행을 한다면 밑공간이 열려버릴 가능성 존재하고요. 오늘 등합이 이틀 동안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등합 이틀 상승 6월 만기 전에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등합, 옵션의 등합은 매일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나 지금 비정상적인 루틴을 탔죠. 이틀 동안 역으로 올랐습니다. 옵션의 가치가 더 올랐다라는 거. 시간 가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옵션의 등합이 올랐다. 옵션의 가치가 옵션의 기본적인 베팅이 더 많아지고 있다. 즉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변동성 지수도 올랐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고 다만 지금 오늘 기가 막힌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괜찮다면 반등을 한번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물줄기를 바꿀 만한 힘이 생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살펴보면서 수급을 판단해서 라이브로 또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늘 해왔듯.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베이시스 백어데이션 상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오전장에 그거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종가 모습이 나왔습니다. 종가에 코스피 200 특히 삼성전자가 500원이나 빠지면서 종가 급락이 나왔고요. 이거는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 결제 싸움 때문에 일부 나타난 현상이니까 일시적일 수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74,000에서 500원을 빼면서 마감했다. 코스피 200 현물을 낮추고 베이시스를 정상화 마감했다. 정상화 이상으로 마감했습니다. 1.4까지 올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위클리 콜옵션에만 매달린 개인들을 종가로 박살내고 유유히 외국인은 선물 오늘 매도 단타 물량을 거둬들이는 마지막 3시 이후 약 4천억 축소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3시 이후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급격히 축소했고 결국 오늘 종가가 피보나치 382를 지키면서 마감했다.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에서 한방에 큰 콘텐고 1.4를 만들면서 마감했다라는 거. 베이시스가 종가론 급등했지만 당일 평균 베이시스는 0에서 0.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움직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이시스, 자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론 베이시스는 이제 만기가 다가올수록 하늘색 선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시면 지금 최근에 약간 하방 좀 그 괴리도가 생겼죠. 이게 백어데이션까지는 아니어도 이론 베이시스보다 낮은 구간이라면 시장은 좀 부담스럽게 밀릴 우려가 생깁니다. 우리 4월 한 1일부터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내렸죠. 그 자리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하늘색보다 이 짙은 네이비색이 밑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시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정되는 국면의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세 분위기를 띄었을 때가 여기였죠. 콘텐고가 강했을 때. 그러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시장의 부담률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도 같이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하락장에서 이론 베이시스보다 아래 시장 베이시스가 더 낮은 상황을 보이니까 그거를 뭐 단기적으로 보이는 거는 크지 않은데 좀 그동안 그 기간이 좀 오래되면 좀 주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일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죠. 지지가 좋은 자리에서 받았던 만큼 즉 지수를 물론 여기 보이는 빗각 추세대를 이탈해서 좋지는 않아요. 요거 좋지는 않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단기에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걸쳐 놓기만 했고 외국인의 기존 순매수 금액을 대폭 축소한 환경으로서 나스닥이 다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나스닥이 만약에 크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급진 갭을 동반하면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급진 갭이라 함은 이렇게 강하게 변동성이 생길 때 나타나는 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급진 갭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간 선물이 많이 빠지는 경우, 나스닥 많이 빠지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급진 갭이 3번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보통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내려가는지 6월 달에 이제 향해 6월에 만기를 끼고 내리막을 걸을지 아니면 FOMC 끼고 반전이 나올지 이제 6월 만기 때 FOMC가 열리죠. 그래서 그 시기에 변동성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스닥은 오늘 밤 GDP, 그 다음에 분기 PC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움직일 거고 최근 월가에서도 콜옵션 포지션의 청산을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다 기관들이 이제 콜옵션들을 많이 갖고 상방 베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서로 언제 팔까를 눈치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누가 먼저냐부터 해가지고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스닥 미국 증시 잘 살펴야 될 거고요. 아직까지 수급이 괜찮으니까 다들 괜찮으니까 서로 익절로 마무리를 지을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 반등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임시로라도 진정은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뒀다라는 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함께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틀간의 연속된 하락장 속에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